요즘 축구 팬들이 아닌 분들도 다 아실 거예요. 홍명보 감독이랑 정몽규 회장. 연일 뉴스에 나오고 여론도 최악이죠. 그런데 이상하지 않으세요? 이렇게 많은 사람이 다 뭐라고 하는데 당사자들은 오히려 더 당당하단 말이죠. 있어야 할 사과는 없고 없어야 할 변명은 있고 우리가 맞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라는 말만 반복하고 있습니다. 저도 처음엔 그냥 뻔뻔한 사람들인가 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그런데 심리학적으로 보니까 이건 뻔뻔함이 아니었어요. 이 사람들 진짜 자기가 맞다고 생각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이 패턴이 이들만의 이야기는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주변 어딘가에 어쩌면 우리 자신 안에도 똑같은 심리 구조가 발동되고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왜 무능한 사람일수록 더 당당한가 그 심리를 완전히 해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무능한 사람은 자기가 무능한지를 모릅니다. 1999년 코넬 대학교의 심리학자인 더닝과 크루거가 한 실험을 했습니다. 참가자들에게 논리 추론, 문법, 유머 감각 테스트를 시킨 다음에 당신은 이 참가자들 중에 상위 몇 %인 것 같아요? 라고 질문을 했던 거죠. 근데 결과가 충격적이었습니다. 실제로 점수가 가장 낮은 그룹이 자신이 상위권이라고 강하게 믿고 있었거든요. 왜냐고요? 어떤 분야에서 무능하다는 것은 그 분야를 제대로 평가할 능력도 없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잘 모르니까 자기가 뭘 모르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비판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게 뻔뻔해서가 아닐 수가 있는 거죠. 진짜로 자기 자신이 틀리지 않았다고 믿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둘째, 불편한 결과에는 합리화를 해버립니다. 이건 더 교묘한데요. 나는 유능하다라는 믿음과 근데 왜 결과는 이 모양이지? 라는 현실 사이에서 뇌가 엄청난 불편을 느끼게 됩니다. 심리학에서는 이걸 인지부조화라고 부르는데요. 그 불편함을 없애는 가장 빠른 방법이 뭔지 아시나요? 현실을 개선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에요. 현실에 대한 해석을 바꾸는 겁니다. 결과가 나쁜 것은 내 탓이 아니야. 선수들 개인 능력이 부족해서 브레이크 타임 이후에 집중력이 떨어져서 그래.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가 더 작동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자기 믿음을 지지하는 정보들만 눈에 들어와요. 심리학에서는 이거를 확증 편향이라고 부르는데요. 10명이 다 비판을 해도 그래도 이 상황에서 이 전술은 통한 것 같다 싶으면 다른 거 다 무시하고 그것에만 꽂히는 겁니다. 그래서 비판은 소음이 되고 한두 가지 사실만 증거로 남는 거죠. 그러니까 주변에서 아무리 비판을 많이 해도 그 사람 귀에는 절반도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구조적으로요. 셋째, 내가 틀린 게 아니라 당신들이 이해를 못하는 거야 라고 생각하고 있을 수 있어요. 이쯤 되면 한 단계 더 나아가는 건데요. 단순히 합리화를 넘어서 나는 특별한 사람이고 대중들은 나를 이해 못해 라는 심리가 숨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은 그냥 생기는 건 아니에요. 이들은 어쩌면 과거에 아주 큰 영광스러운 결과를 맞이했을 수도 있습니다. 모두가 인정하는 그런 결과를 한 번쯤 만들어 본 거죠. 그런데 그 기억이 문제인 겁니다. 나는 한때 정말 대단한 사람이었어 라는 과거의 성공 경험이 지금 현재 판단력에 근거 없는 자신감을 제공하는 거예요. 이를 심리학적으로 이야기하면 나르시시즘적 자기보호라고 부르는데요. 과거의 영광이 클수록 현재의 실패를 인정하는 것이 훨씬 더 위협적으로 느껴져요. 내가 틀렸다는 그 말 한마디가 그 빛나던 과거 전체를 부정하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 패턴, 이들에게만 해당되는 이야기일까요? 사실 저는 이 영상을 준비하면서 한 가지가 마음에 계속 걸렸습니다. 이 세 가지 심리적인 구조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지 않으세요? 팀에서 내 아이디어가 채택되지 않았을 때 내 생각이 너무 앞서가서 팀원들이 이해를 못하는 거야 라고 생각한 적, 누군가 내 방식에 문제를 제기했을 때 그 말을 흘려듣고 나를 지지하는 한 사람의 말만 귀담아 들은 적, 혹은 예전에 잘 나갔던 기억 때문에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 아니야 라며 현실을 인정하기 싫었던 적, 제가 1000명 이상의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을 상담하고 자존감에 관한 글을 가장 많이 쓴 사람으로서 말씀드리자면 이 패턴의 뿌리는 방어적 자존감에 있습니다. 겉으로는 자신감이 넘쳐 보이지만 그 자신감은 실제로 자기 자신을 믿어서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나는 혹시 부족한 사람이 아닐까라는 내면의 불안을 당당한 태도와 확신으로 덮어버리는 거죠. 진짜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비판을 들었을 때 다 무시하고 변명하는 것이 아니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라는 태도를 보여줍니다. 하지만 방어적 자존감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비판 그 자체가 자신의 존재를 무너뜨리는 위협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절대로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더 크게 당당하게 반격하는 겁니다. 우리는 살면서 저 사람 왜 저래? 라는 질문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 질문의 절반은 나를 향해 있는 경우들이 많죠. 여러분들이 보이는 당당함이 진짜 자신감인지 아니면
불안을 덮는 방어막인지 그 차이를 아는 순간 이 삶과 관계는 달라집니다. 오늘처럼 실제 인물들의 심리를 파고드는 영상들을 재생 목록 매드쌤의 인물심리 분석에 따로 모아두었습니다. 저 사람 도대체 왜 그럴까? 라는 것이 궁금하다면 거기서 계속 봐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혹시 지금 내 자존감이 진짜 자존감인지 아니면 방어적 자존감인지 궁금하신 분들은 설명란과 고정 댓글에 무료 전자책 링크를 올려두었습니다. 자존감 구조를 스스로 점검할 수 있는 내용으로 정리해 두었으니까 무료로 가져가세요.